축축한 지하실의 공기가 폐부로 파고든다. 칼은 흔들리는 손으로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붉은색 표시등이 전멸하며 기록이 시작된다. 그는 숨을 고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인류는 지금 거대한 덫에 걸려 있습니다. 녹음기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정적을 깬다. 칼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이어졌다. 엘리트 집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를 말살할 계획을 세워왔다. 그들이 주도한 바이러스 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칼은 책상 위의 서류 더미를 거칠게 밀어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세상의 실체를 낱낱이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다. 지구의 인구수를 강제로 조정하는 것. 칼의 손가락이 녹음기 정지 버튼 위에서 멈칫한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말을 이었다. 보이지 않는 배후. 그리고 인류가 맞닥뜨릴 파멸적인 음모의 서막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칼은 녹음기 옆에 놓인 지도를 손톱으로 길게 그었다. 바이러스는 그저 인구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예고편이었다. 전 세계의 병원과 방역센터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엘리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칼은 펜을 꺾어 책상에 내던졌다. 그들은 자연의 이름을 빌려올 것입니다. 지진, 해일, 화산 폭발.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포장된 재앙이 인류의 숨통을 조여올 것이다. 지하실 벽면의 전등이 파르르 떨리며 어두운 그림자를 벽에 길게 늘어뜨린다. 칼은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거리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멈추지 않고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려 골목을 달리고 있다. 재앙의 파동은 이미 지표면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칼은 녹음기를 움켜쥐었다. 대지는 갈라질 것이고 바다는 도시를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다. 이것은 자연의 분노가 아닌 정교하게 계산된 파괴의 서막이다. 보이지 않는 재앙이 도시의 지하 기반 시설부터 흔들기 시작한다. 칼은 녹음기 옆에 흩어진 계좌 내역서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모든 자금의 흐름은 한 곳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3만 7천 년 후의 미래. 그곳에서 넘어온 존재 P37이 이 체제의 정점이다. P37은 막대한 불을 앞세워 각국 엘리트들의 목줄을 쥐고 흔든다. 그들은 P37의 지시가 적힌 암호문을 받으면 즉각 실행에 옮긴다. 칼은 책상 위 전등을 켜고 그림자 속에서 P37의 흔적을 쫓았다. 그가 뿌린 자본은 도시에 마천루를 세우고 동시에 파괴의 도구를 만드는 데 쓰였다. 엘리트들은 P37의 압도적인 재력 앞에 기계처럼 굴복했다. 칼은 손에 든 서류를 구겨쥐었다. P37은 물질 세계의 물리 법칙조차 뒤틀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가 엘리트들을 통해 설계한 재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세계의 운명은 3만 7천 년 전의 과거가 아닌 미래에서 온 악당의 소나기에서 결정되고 있었다. 칼은 쉼없이 돌아가는 녹음기를 응시했다. P37의 계획은 이미 지상의 모든 권력 구조를 집어삼켰다. 제이가 칼의 녹음기를 끄고 지하실을 나서려는 순간 공기가 비틀리며 정체불명의 빛이 바닥에 쏟아졌다. 차원의 틈이 벌어지며 이브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이의 눈을 응시하며 4만 7천 년 후 아담의 의지를 전했다. 제이는 눈앞의 현상을 확인하고 즉시 통신기를 꺼냈다. 해병대 시절 동료들에게 암호화된 좌표를 전송했다. 지금 즉시 집결한다. 제이는 방탄 가방을 챙기고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그는 약속 장소인 폐공장에 도착했다. 이미 대기하고 있던 전우들이 제이의 신호에 맞춰 무기를 점검했다. 제이는 지도 위에 작전 지역을 표시했다. 엘리트들이 구축한 방어선을 뚫고 침투할 경로는 단 하나였다. 제이는 동료들의 어깨를 강하게 쥐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제 인류를 구하기 위한 반격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제이는 총기 안전장치를 풀고 공장 문을 박차고 나갔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갔다. 제이는 동료들에게 펼쳐진 위성 지도를 가리켰다. 엘리트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들은 먼저 중국과 대만, 일본 사이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동아시아의 바다 위로 구축함이 모여들고 해상 봉쇄가 시작되자 엘리트들은 핵잠수함을 은밀히 난카이 해곡으로 이동시켰다. 목표는 단 하나, 키카이 칼데라 해저 화산이었다. 그들은 심해에서 핵탄두를 터뜨려 거대한 지각 변동을 유도할 생각이었다. 화산이 폭발하면 발생하는 해일과 화산재는 인구 밀집 지역을 순식간에 덮친다. 제이는 지도 위에 칼데라 지점을 강하게 짚었다. 이들이 노리는 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야. 인류 절반을 한 번에 지워버리려는 학살 시나리오다.
해저 화산이 터지는 순간 지구의 기후체계는 붕괴하고 생존자들은 기근과 재앙 속에 방치될 것이다. 제이는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엘리트들은 이미 잠수함의 발사 좌표를 입력하고 있었다. 분화구가 열리는 시간은 불과 몇 시간 뒤로 좁혀지고 있었다. 난카이 해곡의 심해, 수압이 짓누르는 어둠 속으로 거대한 강철 물체가 미끄러지듯 하강했다. 엘리트들의 핵잠수함이다. 잠수함의 소나 탐지기가 키카이 칼데라의 분화구 중심을 조준했다. 관제실 내부의 계기판이 붉게 전멸하며 발사 준비 완료를 알렸다. 함장은 냉정하게 발사 버튼 위에 손을 올렸다. 화산 분화구 입구에 설치된 센서가 잠수함의 접근을 감지하고 요란한 경고음을 쏟아냈다. 제이가 입수한 정보대로였다. 타격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 수중 레이더는 이미 탄두의 궤적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분화구 지각판은 미세하게 떨리며 핵폭발의 충격에 대비한 붕괴 전조를 보였다. 잠수함의 어뢰 발사관이 열리며 묵직한 소음이 해저를 울렸다.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탄두가 발사관 끝에 걸렸다. 이제 찰나의 순간이 지나면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된다. 심해의 정적을 깨고 잠수함의 엔진이 최고 출력으로 가동되었다. 제이가 도착하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 초침은 멸망을 향해 쉼없이 달리고 있었다. 제이와 동료들은 차가운 심해 속으로 몸을 던졌다. 수압이 전신을 짓누르고 차가운 해류가 폐부를 찌르는 듯했다. 이들은 추진기를 최대로 가동하며 잠수함의 경로를 가로질렀다. 시야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지만 제이는 잠수함의 엔진 소음을 따라 방향을 잡았다. 갑자기 거대한 소용돌이가 발생하며 동료 한 명이 중심을 잃고 밀려났다. 제이는 즉시 손을 뻗어 동료의 장비를 붙잡고 궤도를 수정했다. 잠수함의 탄두가 방출되기까지 남은 거리는 단 수백 미터. 제이 일행은 잠수함의 하부 배출구 쪽으로 바짝 붙어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잠수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센 물살이 몸을 뒤흔들었지만 이들은 지각판의 틈새를 이용해 몸을 고정했다. 화산 분화구의 거대한 입구가 눈앞에 나타났다. 지면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마그마의 열기가 해수를 데우기 시작했다. 제이는 눈앞에 거대한 강철 괴수를 보며 신호를 보냈다. 침투는 성공했다. 이제 잠수함의 발사 장치를 물리적으로 무력화해야 한다. 제이는 이브가 건넨 차가운 금속 보관함을 가슴팍에 고정했다. 분화구 안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그마의 열기가 수트를 뚫고 들어왔다. 끓어오르는 해수는 이미 비등점 직전이었다. 제이는 동료들의 엄호를 받으며 분화구 가장 깊숙한 지각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다. 주위의 바위들이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을 일으키며 쏟아져 내렸다. 제이는 틈새를 확보하고 보관함의 레버를 당겼다. 즉시 보관함에서 맹렬한 진공 소음이 발생했다. 분화구 전체를 지배하던 폭발 에너지가 보관함의 중심부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주위의 붉은 마그마 빛이 순식간에 보관함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제이는 보관함이 팽창하며 내뿜는 강한 반동을 온몸으로 버텼다. 수압과 열기가 뒤섞인 격렬한 진동이 제이의 뼈를 울렸다. 보관함은 분화구의 핵을 갉아먹듯 에너지를 흡수했고 화산의 지각판은 비명을 지르며 멈춰섰다. 폭발을 향해 치닫던 거대한 압력이 보관함 내부로 완전히 봉인되었다. 제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관함의 잠금 장치를 닫았다. 해저의 붉은 열기가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심해의 어둠이 돌아왔다. 분화구에 요동치던 지각판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마그마의 붉은 파동은 멈췄고 해저는 다시 차갑고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엘리트들의 지휘본부, 대형 모니터 위로 쏟아지던 화산 활동 데이터가 일제히 0으로 떨어졌다. 관제실의 모든 스크린이 붉은 경고등 대신 무의미한 노이즈를 뿜어냈다. 엘리트들은 의자에서 일어나 모니터로 달려들었지만 데이터는 복구되지 않았다. 수억 톤의 압력이 지각판을 뚫고 터져 나오기 직전의 그 찰나, 제2의 보관함이 모든 에너지를 집어삼킨 덕분이었다. 해저 화산의 분화구 입구는 닫혔고 핵잠수함의 타격 목표였던 지점은 평온한 바위 더미로 돌아갔다. 제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보관함을 꽉 껴안았다. 동료들은 서로의 공기통을 확인하며 멈춰선 화산의 거대한 벽을 바라보았다. 지구를 집어삼키려던 인류 최악의 재앙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해류만이 흐르고 있었다. 지상에서 핵전쟁을 유도하며 화산 폭발을 기다리던 엘리트들의 계획은 그렇게 수포로 돌아갔다. 압도적인 파멸의 공포가 걷히고 심해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안도감이 일행을 감싸 안았다. 하지만 심해의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제이가 손에 쥔 보관함 내부에서 미세한 진동이 울렸다. 수만 년 뒤의 미래에서 온 악당 P-37의 설계는
화산 폭발 하나로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보관함의 표면에 균열이 가듯 붉은 데이터 신호가 전멸했다. 엘리트들은 이미 다음 재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이는 헬멧 너머로 이브를 바라보았다. 이브는 아무런 말 없이 다음 좌표가 찍힌 지도를 제이의 눈앞에 펼쳤다. 제이는 보관함을 가슴 가까이 밀착시키며 잠금 장치를 다시 확인했다. 바닷속 집안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P-37의 야욕은 지구의 다른 지점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제이는 동료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잠수함의 엔진을 다시 가동했다. 멈추지 않는 전쟁, 끝이 보이지 않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제이는 보관함을 꽉 쥐었다. 인류의 운명은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다음 전장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수평선 너머로 또 다른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